반갑습니다. 전자회로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2 연산정복기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이상적인 연산정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정복기의 단자를 보면 단자들 중에서 이제 그 신호의 관점에서 신호가 오고 가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연산정복기의 단자는 3개가 있습니다. 입력이 2개고 출력이 하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단자가 3개인데 전원까지 포함을 하면 전원 단자가 이제 2개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 쪽이 이렇게 이제 VCC하고 마이너스 VE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회로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VCC의 플러스를 이쪽에 달아주고 VE의 마이너스를 이쪽에 달아주고 이 2개가 만나는 점은 이렇게 접지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산정복기를 다룰 때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이제 전원회로는 생략을 해서 다룬다. 일일이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연산정복의 신호에 관한 회로만 그려놓고 이제 전원에 대한 것은 귀퉁이에 이렇게 그린다든지 알려준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을 주로 씁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연산정복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자수는 얼마인가? 요거는 입력 2개에다가 출력 하나에다가 전원 이렇게 해서 셋에 2개 합쳐서 이제 5개가 이게 되겠죠. 두 번째는 4개의 연산정복기를 내포하고 있는 직접회로 패키지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자수는 얼마인가? 직접 패키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그 연산정복기 4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려면 패키지에 필요한 단자가 몇 개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단자가 이렇게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입력하고 그 연산정복기의 입력과 출력은 이게 각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각각 하나씩 이렇게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3개가 4개니까 일단 12개의 단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전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전원은 여기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연산정복기에 전원을 똑같은 전압을 쓰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패키지상의 단자는 공통으로 해서 요 이제 2개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14개의 단자가 있으면 최소한으로 꾸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상적인 연산정복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정복기 회로의 기능을 보면 간단하게 이 출력이 3번의 전압이 2번의 전압에서 1번의 전압 뺀 것에 요것의 차이, 그러니까 2와 1의 차이에 그 정폭률 A를 곱한 거다. 요것이 바로 연산정복기의 기능을 표시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단자전압이라고 표시하는데 뭐 3번의 단자전압, 2번의 단자전압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항상 요 그라운드, 접지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연산정복기의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가 회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정폭기는 이제 여기에 그 V2 단자가 있고 V1 단자가 있고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전압차를 A만큼 정폭하는데 출력에 저항이 없죠. 그러니까 출력의 임피던스, 출력 저항은 또 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이 사이에 오픈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아무런 연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입력 전류도 끌어들이지 못한다. 전류가 안 들어가겠죠.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정폭기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이다. 여기 임피던스가 무한대이다. 그리고 단자 3과 접지 사이의 전압은 여기에 부하가 얼마가 되어 있던 요 전압은 일정하다. 항상 이 전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의 V2 빼기 V1이다. 이게 유지가 되려면 여기 저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이 부하 저항을 어떤 걸 달더라도 이 전압이 V2 빼기 V1에 A 곱한 거 이게 유지된다는 말은 이 저항이 0이 된다는 뜻이죠. 전압 강화가 없다. 그래서 이상적인 연산정폭기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그 1번은 여기 이제 요 출력에서 1번에 들어가는 신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반전 입력 단자, 인버팅 인풋 터미널이라고 하고, V2의 이제 전압은 그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비반전 입력 단자, non inverting input termin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V2 빼기 V1이 항상 V2의 하고 V1의 차이죠. 그래서 차동 신호라고 합니다. 차동 신호. V2 빼기 V1에만 응답한다. 그래서 V1하고 V2가 만약에 뭐 1V, 1V로 같아지면 입력이 1V, 1V로 가해지지만 출력은 0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차이가 0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 차동 신호에 응답한다. 즉 V2 빼기 V1에 응답한다 한다. 그래서 이 성질을 동상 모드 제거, 커먼 모드 리젝션이라고 합니다. V1하고 V2 중에 같은 전압의 성분이 있으면 그거는 정폭하지 않는다. 차이만 정폭한다. 그래서 이거 동상 모드 제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연산 정폭기는 차동 입력과 단일 출력을 갖는 정폭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A를 차동 이득, 디퍼런셜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개방 루프 이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픈 루프 게인. 외부 회로하고 관계없이 그 연산 정폭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폭률, 이것을 이제 그 개방 루프 이득이라고 합니다.
연산정복기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는 직접 결합 소자 또는 지시정복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내부 회로에는 간단히 이제 요 관계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트랜지스터 같은 게 막 많이 들어 있겠죠. 들어 있는데 그것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커패시터나 이런 걸로 커플링을 하지 않고 직접 결합 소자 또는 지시정복기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DC라는 게 직접 결합, 다이렉트 커플들을 뜻하기는 하는데, 혹은 이제, 그렇다 보니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인 그런 신호도 정폭을 하기 때문에 또 다이렉트 커플드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직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적인 이제 연산정복기는 그 주파수대에서 이 게인이 지금 뭐 오픈루프 게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게인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0주파수부터 무한대까지 일정한 이득 A를 가진다. 그리고 이상적인 연산정복기 이득 A는 매우 크고 이상적으로는 이제 무한대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이제 이거 응용할 때는 이게 개인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외부의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을 한다. 단독으로 이렇게 그냥 입력 넣고 출력 나오게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